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불면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에 중독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거의 5년, 10년 평생 동안 약을 먹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브레인신경과 이영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게 어렵거나 잠을 잤는데 중간에 자꾸 깬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리는 것, 그런 세 가지 상황이 우리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그러고,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간으로 봤을 때 3개월 미만으로 있다, 그러면 단기 불면증이라고 그러고요. 3개월 이상으로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럼 만성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는 내과적인 질환, 우울증, 여러 가지 약물 때문에 생기는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성 불면증이라고 그러고, 그런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거를 1차성 불면증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흔한 불면증이 2차성 불면증보다는 1차성 불면증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흔한 거죠. 정신생리 불면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을 자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습관화돼서 만성화돼서 생기는 거를 정신생리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딱 침대에 눕기만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는 게 정신생리 불면증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모순 불면증이에요. 모순 불면증은 굉장히 특이한 불면증인데, 본인은 잠을 안 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환자분들이 집 병원에 와서 잠을 한번 자게 되면 얕은 잠이라도 길게 자요. 그러니까 본인은 깊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잠을 하나도 안 잔다고 생각하지만 잠을 자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잠이랑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거랑 굉장히 이제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순 불면증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는 부적절한 수면 위생에 의한 불면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잦은 낮잠, 그리고 낮잠이 최소한 30분 이내면 괜찮은데 2시간 이렇게 자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 또한 불규칙적으로 잠을 잔다거나 불규칙하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잠을 자기 전에 불을 환하게 켜거나 굉장히 이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용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주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면을 방해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이거를 부적절한 수면 위생에 의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력 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 보통이 그런 수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요. 도대체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중간에 얼마나 깨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자기 전에 특별한 본인만의 그런 활동들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수면 설문지를 환자한테 이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본다거나, 한 이제 최근 2주 동안에 수면의 패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수면 일기라는 게 있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중간에 어떤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는 그런 간단한 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수면의 패턴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불면증인지 불면증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하게 돼요. 불면증의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다른 수면 장애에 의한 불면증도 있고 실제로 불면증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면증을 2가지로 치료해요. 2가지 치료하는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비약물적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불면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에 중독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거의 5년, 10년 평생 동안 약을 먹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이 아닌 비약물 치료가 우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부적절한 수면 위생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제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들을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고쳐주는 게 먼저고요. 그게 바로 수면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약물과 비약물을 섞어서 치료하게 되면 불면증을 분명히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올바른 수면 위생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것 때문에 말 못할 그런 고민들도 많고 이제 약만 먹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불면증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면 특히 수면 전문의를 찾아서 불면증을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